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그건 진짜 네. 거의 한 학기 수업이에요. 수입이 늘어나는 게 진짜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했던 분이 이스털린이라는, 루치아드 이스털린이라는 경제학자인데, 네. 그분이 70년대 초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되게 유명한 이스털린 역설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더라, 돈이 늘어난다고 행복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네. 거예요. 그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동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특히나 이런 유교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약간 돈을 약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스털린 역설 같은 걸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스털린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을 때는 네. 국가들이 국민의 행복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관심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 행복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먹고 사는 게 더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중요하니까. 네. 그 측정하는 방법도 다 다른 거예요. 데이터의 퀄리티가 안 좋고 네. 데이터의 양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막 늘어나면서 네. 표준화된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분석해 보니까 이스털린 교수의 역설이 사실이 아니고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부자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하고요. 개인 수준에서도 부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조금 높게 더 나타나요. 네.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관된 패턴은 아니다. 돈이 행복에 긍정적으로 작동한다. 이게 이제 한 스토리예요. 네네. 한 스토리인데 이제 다른 스토리는 돈의 총양만이 그럼 중요하냐? 네.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 돈을 어디다 쓰는지 소비, 이런 것들은 안 중요하냐.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해보니까 돈에 대한 가치도 중요해요. 인생에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어떤 또 다른 가치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같은 수입을 벌어도 더 행복해요. 돈이 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보다. 네.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비, 어떤 소비를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돈과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적정 수준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와 돈을 쓰는 우리의 소비 방식을 바꿔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돈과 행복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불행해진다는 거는 과학적으로는 성립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불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 바람과 실제 데이터상에서 나타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지금 있는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근데 그게 돈 자체가 불행해지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돈을 그렇게 벌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을 가족이나 혹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거의 없애고 있다. 이거는 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희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또 아까 말씀드린 돈에 대한 가치가 커지니까 소소한 즐거움에 대한 가치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소스가 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만 이제 남게 되고,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다, 이런 좋은 날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은 당연히 존재하니까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더 버는 게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